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오른쪽 다리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평소와 똑같은 느낌인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이 영상을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분 후 여러분은 생명을 구하는 단 3단어를 배우게 될 테니까요. 제가 30년간 뇌혈관을 연구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다리가 이상하다고 오셨는데 저는 그냥 근육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뇌경색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머리? 가슴? 아닙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놀랍죠?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리가 먼저 말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 끝에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야 할 생명을 구하는 이미지 한 장을 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저는 신경과 박사 최윤영영입니다.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했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걷는 느낌이 어제와 달라지셨나요? 이 질문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편측. 한쪽만 이상합니다. 둘째, 갑작. 갑자기 시작됩니다. 셋째, 보행 변화. 휘청거리거나 발을 끕니다. 이 3가지를 구분하는 10초가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침까지 참아볼까. 이 망설임이 후유증이 됩니다. 1분에 뇌세포 190만 개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증상이 20분쯤 지나서 좋아졌다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신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증상이 사라졌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전공의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다리 저림을 호소하며 외래로 오셨어요. 허리 통증 병력이 있으셨고 그날따라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육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분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오른쪽 발끝이 계속 걸리고 말을 할 때 자꾸 단어가 막힌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싸늘해졌습니다. 급히 MRI를 찍었는데 작은 뇌경색이 여러 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병원 갔을 때는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깐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단서라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환자분을 만나면 먼저 보행부터 관찰합니다. 복도를 걸어오시는 발목의 각도,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몸의 중심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폭까지 다 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시라고 하면 한쪽 팔꿈치가 아주 느리게 가라앉는 분들이 계세요. 미소를 지어보시라고 하면 입꼬리의 높이가 정확히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다 그렇지요. 아이들 깨울까봐 아침까지 참았어요. 그 말들 속엔 미안함과 배려가 섞여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히 호들갑 떨까봐 참으시는 거죠. 하지만 혈관은 배려를 모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그 시간 동안 작은 혈전은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시간은 곧 뇌입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이 보호자 손을 꼭 잡고 응급실로 들어오셨어요. 발이 자꾸 걸려요. 계단에서 2번이나 헛디뎠어요. 그분은 전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한 줄로만 생각하셨대요. 증상이 20분쯤 지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대로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 길에 다시 오른발이 끌렸어요. 보호자분은 급하게 검색창에 다리 저림 허리 디스크라고 치셨대요.
수많은 글들 사이에서 119라는 단어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호자분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시간을 메모해 두셨더라고요. 새벽 3시 12분 처음 헛디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시작 시각은 치료의 문을 여닫는 열쇠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정해진 순서를 빠르게 밟았습니다. FAST-K 10초 테스트를 했어요. 미소 짓기, 양팔 들어보기, 한 문장 말하기, 시작 시간 기록하기, 그리고 119 신고. 스캔 결과를 보니 좌측 소혈관 폐색 소견이 보였습니다.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가 이어졌고 어르신은 며칠 뒤 스스로 보행 재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오늘 가장 잘하신 게 뭘까요?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보호자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적었어요. 그리고 바로 왔어요. 그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골든타임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의 선택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근육통 탓이라고 합리화하는 30분을 건너뛸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건 딱 3단어뿐입니다. 시간, 119, 금식. 이 3단어가 여러분의 걷는 내일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집 냉장고에 이미 있는 그 음식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단 2번만 드셔도 뇌혈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뇌를 지키는 4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마지막 음식은 정말 의외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4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 말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낮춰서 뇌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와 미국심장협회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해산물을 드시는 분들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평소 짠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찌개에 밥 말아 드시고 라면도 자주 드셨죠.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생선구이로 단백질을 바꾸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를 보니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개선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 대신 레몬이나 허브 후추로 간을 하세요. 굽거나 찌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름에 튀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울 때 태운 부위는 꼭 제거하고 드세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오메가-3 보충제가 필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보충제를 드신다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 말이죠. 이 채소들에는 엽산과 칼륨,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압 변동성을 완화시켜주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대한영양사협회와 유럽심장학회 메타 분석을 보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많은 식단을 유지하신 분들은 심내혈관 사건 위험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예요. 72세 이순자님은 매 끼니마다 데친 시금치 한 컵을 추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변비가 완화되고 혈압 변동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재는 혈압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하루에 2컵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낸 다음 저염 무침이나 수프 볶음으로 드세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면 부피가 줄어서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갑자기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녹즙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녹즙으로 만들면 섬유질과 미세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채소는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 말이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과 마그네슘, 아르기닌이 들어있어서 지질 개선과 혈관 탄성에 도움을 줍니다. 대한심장학회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를 보면 하루에 한 줌 정도 20에서 30g의 견과를 드시는 분들은 심혈관 사건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66세 정민호님은 야식으로 라면이나 과자를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야식 대신 무가당 견과 25g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뒤 공복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본인도 놀라셨죠. 간식으로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샐러드나 오트밀에 토핑으로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만 견과류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과다하게 드시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땅콩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레르기가 없으시고 무염 제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총량은 동일한 기준으로 드셔야 해요. 한 줌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 말이죠. 베리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인지 건강에도 우호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터프츠대학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베리를 드시는 분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됐습니다.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70대 김순희님은 디저트로 단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디저트 대신 냉동 블루베리 100g과 그릭 요거트로 바꾸셨습니다. 단 음료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컵 1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제품을 사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총 탄수화물 교환 단위 내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돼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주스 형태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스로 만들면 당이 농축되고 섬유질이 손실됩니다. 통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음식을 기억하세요. 등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 견과류, 베리류. 이 음식들을 매일의 반복으로 쌓아가시면 뇌혈관이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뇌경색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TIA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일가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경색의 경고편입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초기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재발하거나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TIA를 뇌경색의 경고편으로 보는 겁니다.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통 유무가 아닙니다. 핵심은 편측 약화, 언어장애, 시야 변화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말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FAST-K 10초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입니다. 미소를 지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나요? 어는 암지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S는 스피치입니다. 짧은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T는 타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세요. K는 코리어 119입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혹시 두 다리가 모두 저리면 뇌경색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측성 증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측 증상이 있거나 보행 변화가 동반되면 우선 의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골든타임과 치료창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4시간 30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6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가 운전 금지입니다. 증상이 있는데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셔야 해요. 응급처치 중에 흡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 같은 약도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119에 전화하실 때는 뇌졸중 의심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최초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시고요. 신분증과 복용하시는 약 리스트를 준비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면 기준 시간은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초 증상이 시작된 시각이 기준입니다. 중간에 좋아졌다가 나빠진 시각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약물 수능도와 위험 인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 흡연, 심방세동은 모두 누적 위험 요인입니다. 약을 2일에서 3일만 끊어도 혈압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약이나 보충제를 함께 드실 때는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없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림 약상자를 사용하시고 가정에서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세요. 3개월마다 주치의 선생님과 리뷰하시고요.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혈압이 정상화되면 약을 줄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압 추세와 합병증 부작용을 평가한 후에 의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낙상 예방과 안전 동선입니다. 초기에 편마비나 어지럼이 있으면 2차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절이나 외상성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조명이 어두운 곳은 피하시고요. 문턱이나 러그는 제거하세요. 야간 조명을 꼭 켜두시고요. 집안을 세 줄로 정리하세요. 바닥, 문턱, 전선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으시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보호자와 연락 체계도 만들어 두시고요. 지팡이나 워커는 언제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대칭성이 떨어지면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피팅을 받으신 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검사와 추적입니다. 고위험군은 경동맥, 플라크나 협착, 심방세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재발 예방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과잉 검사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위험도를 리뷰하세요. 필요하면 초음파 심전도 홀터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개인화된 목표 수치를 설정하세요.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험 인자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비용 대비 효용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TIA 구분과 FAST-K 10초 테스트, 골든타임과 치료창, 약물 수능도와 위험 인자 관리, 낙상 예방과 안전 동선, 그리고 검사와 추적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천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후유증을 막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배우셨습니다. 뇌경색은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편측, 갑작, 보행 변화. 이 3가지가 나타나면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후유증이 남습니다.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FAST-K 10초 테스트로 조기 발견하고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식탁도 바꾸셨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녹황색 채소를 하루 2컵, 견과류를 한 줌, 베리를 1컵. 이 4가지를 매일의 반복으로 쌓으세요. 완벽보다 지속이 이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약은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시고 3개월마다 주치의 선생님과 수치를 나누며 조정하세요. 약을 먹는 게 귀찮으시겠지만 이 작은 실천이 뇌를 지킵니다. 집안 동선도 오늘 저녁에 바꾸세요. 러그를 치우고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야간 조명을 켜세요. 문턱을 없애고 전선을 정리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낙상을 막고 2차 손상을 예방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을 여세요. 그리고 FAST-K 이미지를 검색해서 공유하세요. F미소 A 양팔 S 말하기 T시간 K119. 이 5글자를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이 사진 한 장이 생명을 구합니다. 시작 시각을 적는 습관도 만드세요. 메모장이나 휴대폰 메모 앱에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바로 적으세요. 이 습관이 치료의 문을 엽니다. 저는 더 이상 다리 증상을 근육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배웠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다리의 신호를 뇌의 언어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는 만큼 골든타임은 길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 후 재활 과정과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기억할 세 단어는 시간, 119 금식입니다.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보행하는 내일을 지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